사진 속 남편 옆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어요.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 사진전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낯선 여자 옆에서 웃고 있는 남편을요. 벤치 위에 올려진 손, 빨간 스카프, 그리고 그녀가 선물했던 검은색 시계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걷기 동호회라는 거짓말이 반복됐어요. 향수 냄새, 바뀐 휴대폰 위치,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녀는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혼자서요. 5일 동안 100km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완주 증서를 받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요. 61살,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랑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30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배경이었던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황혼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5시 27분이었어요. 알람은 6시에 맞춰져 있었지만 요즘은 늘 이렇게 먼저 깨어났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느껴졌어요.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우는 거였죠.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벽은 여전히 추웠죠.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싱크대 옆에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산 제품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죠. 행주는 언제 빨았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낡았습니다. 컵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선반, 오른쪽 끝자리였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두부조림이었습니다.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옆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은퇴 카운트다운 달력이었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날짜를 지워나가고 있었어요. 213일 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아니,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여행 계획도 짜고 가보고 싶은 곳 목록도 만들어뒀죠. 하지만 나는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마를 꺼냈어요. 파를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자주 아팠어요. 무릎도 그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2층까지 뛰어 올라갔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거뜬했어요. 지금은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말이에요. 결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고 10년 정도까지는 달랐어요. 봄이 되면 남편과 나는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을 먹었죠. 내가 직접 만든 김밥이었어요. 당근, 우엉, 계란, 햄을 넣어서 알록달록하게 말았었습니다. 남편은 한 줄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손맛은 정말 최고야. 그때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맛이 있다는 말이 자꾸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부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밥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찬 만드는 사람이 됐죠. 설거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나는 배경이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어요. 주걱으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것은 조금 많이, 내 것은 조금 적게 담았어요. 반찬을 꺼냈습니다. 시금치 무침은 어제 만든 거라 색이 좀 변했어요.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멸치볶음은 괜찮았어요. 두부조림은 간이 좀 짠 것 같았죠. 상을 차렸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반찬 접시들을 놓았어요. 젓가락과 숟가락도 제자리에 놨습니다. 물컵도 채웠죠. 모든 게 제 위치에 있었어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에서 양치하는 소리, 슬리퍼 끌고 오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신 냄새가 났어요. 김치가 좀 익었나 봤습니다. 밥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어요. 나는 국을 데웠습니다. 어젯밤에 끓여둔 된장찌개였어요. 한 번 끓이면 이틀은 먹었습니다.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갔죠. 남편의 그릇에 국을 떠줬어요. 간이 좀 짜네. 남편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했던 말이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신문을 봤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6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나는 먹던 밥을 멈추고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설거지를 했어요.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선반에 올려놨죠.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묻은 자리가 있었어요. 2번 문지르자 지워졌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주를 빨았어요. 물기를 짜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죠.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내 밥그릇이 남아 있었어요. 밥알이 붙어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나는 언제부터 하루의 배경이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혼자 남은 아침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죠. 삼켰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손목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죠. 공기가 미세하게 바뀐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변화였어요.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나왔어요. 요즘은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면도하는 소리가 오래 들렸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는 소리도 여러 번 났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을 때 얼굴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뿌렸어요?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걷기 동호회 회원들한테 냄새 나면 안 되잖아. 걷기 동호회였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만난다고 했죠.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았어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요. 하지만 요즘은 평일에도 나갔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도 나갔어요. 목요일 저녁에도 나갔죠. 물으면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걷기 동호회 사람들이랑 모임 있어. 그 단어가 자꾸 반복됐습니다. 걷기 동호회, 걷기 동호회, 걷기 동호회. 귀에 박힐 정도였어요. 휴대폰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식탁 위에 뒀어요.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바로 받았죠. 요즘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어요. 씻을 때도 욕실 선반에 올려뒀죠. 휴대폰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봤어요. 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그냥 지켜봤죠. 관찰했어요.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단 오를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했죠.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목요일에 병원 가야 해요. 무릎 검사 받으러. 혼자 갈 수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문 보면서 한 질문이었어요. 나를 보지 않았죠. 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같이 가주길 바랐어요. 검사 결과 들을 때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병원은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디뎠죠. 병원 대기실은 한산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았어요. 접수증을 받았죠. 18번이었습니다. 옆 의자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혼자 오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계셨죠. 눈빛이 멍했어요. 어딘가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쪽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목에 보호대를 하고 계셨죠. 역시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계셨지만 화면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나도 혼자였습니다. 18번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눌러봤습니다. 아팠어요.
찡그렸죠. MRI 찍어봐야겠네요. 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물어본 거였어요. 별 생각 없이 한 질문 같았죠.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아, 검사 후에 모시러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동의서를 내밀었죠. 나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죠. MRI실로 갔습니다. 좁은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쿵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시끄러웠어요.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던 아침이 생각났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던 모습이 보였죠. 검사가 끝났습니다. 옷을 입고 나왔어요. 다음 주에 결과 들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섰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차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었죠. 집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오후 2시였는데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만든 계란찜이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 먹으라고 따로 담아둔 거였습니다. 손도 안 댔더군요. 점심을 밖에서 먹은 모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를 켰죠. 오후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만 컸어요.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환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나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여보하고 부르는 소리를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만 흘렀습니다. 3시가 됐어요. 4시가 됐습니다. 5시가 됐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죠. TV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6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신발 벗는 소리가 났죠. 거실로 왔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환해졌죠.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옷이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안 묻어 있었습니다. 걷기 동호회를 갔다 왔다면 이상했어요. 땀 냄새도 안 났죠. 병원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칼을 잡았습니다. 물을 썰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먹었죠. 대화가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 TV 소리만 있었어요. 나는 아직 아내였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아내였어요. 빨래를 하는 아내였죠. 청소를 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자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굵었어요. 우산을 챙겼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문화센터 가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전이나 전시를 했거든요. 혼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관심 없어 했어요. 그래서 좋았죠. 온전히 내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죠.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우산을 접었어요. 물기를 털었죠.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어요.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들 마이너스 동호회 사진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걷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었죠. 걷기 동호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시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은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사진을 보고 있었죠. 나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산길을 걷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숲길이었죠. 예뻤어요. 두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계곡 옆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사진을 지나갔습니다. 모두 풍경 사진이었어요. 산, 강, 들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뒷모습이거나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6번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귀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손이 차가워졌죠. 사진 속에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남자의 어깨 선이 낯익었습니다. 목덜미의 각도도 그랬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그 재킷을 알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산 거였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벤치 등받이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여자 쪽으로 뻗어 있었죠. 여자의 어깨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였어요. 검은색이었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스카프였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쉬었죠.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사진 밑에 캡션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고개를 숙여서 읽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아름답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 남편은 나와 함께 걷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함께 걸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늘 뒤에 있었어요. 짐을 들고 따라갔죠.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중년 여자 2명이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진 참 좋다. 그러게 분위기 있어. 그들은 6번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사진을요. 웃으면서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봤죠. 그냥 예쁜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나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남자의 재킷, 여자의 긴 머리, 빨간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위치가요. 벤치 위에 올려진 손이요. 다음 사진으로 갔습니다. 7번째 사진이었어요. 카페 안 풍경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8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실루엣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실루엣이 남편인지요.
전시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진이 20장 정도 있었어요. 절반은 풍경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이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어요. 함께요. 다시 6번째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서서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남자의 뒷모습, 여자의 옆얼굴, 그 사이의 공기를 봤죠. 눈물이 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얼음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후에 뒤로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출구로 향했죠. 문을 열었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어깨를 적셨죠. 차가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손은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펼 생각이 안 났어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정류장 지붕 밑에 섰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우산도 안 쓰고 젖은 여자를 봤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회색빛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었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그대로 앉았어요. 젖은 옷 그대로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6시가 넘었는데도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알 것 같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현관역 거울이었어요.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축축한 옷을 입은 내가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는 얼굴 같지 않았죠.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볼을 쓸어내렸죠.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그냥 빗물만 묻어 있었죠.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요. 회색 재킷과 빨간 스카프가요. 벤치 위에 올려진 손이요. 그 손은 30년 동안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걸을 때 손을 잡은 기억이 없었어요. 손을 내밀면 주머니에 넣었죠. 차갑다고 했어요.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그 손은 다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었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보였어요. 어제 만든 것들이었죠. 남편은 오늘도 밖에서 먹었을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 않았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어두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접어서 넣었어요. 나중에 꺼내 볼 수 있도록요. 잊지 않도록요. 저녁 7시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썰고 있었죠.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한 글자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죠. 입을 열면 다른 말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진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짧게 대답했죠.
남편이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켜는 소리가 났어요. 소파에 앉는 소리도 들렸죠. 나는 팔을 계속 썰었습니다. 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자르는 기분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끓기 시작했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어요. 파를 넣었죠. 김이 올라왔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반찬 접시들을 놓았어요. 젓가락과 숟가락도 제자리에 놨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진지 드세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왔어요. 식탁에 앉았죠. 나도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늘 하던 질문이었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걷기 동호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어디 갔어요? 북한산 쪽. 날씨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일찍 들어왔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떠먹었어요.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죠. 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얼마나 됐냐고요? 언제부터였냐고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삼켰습니다. 국을 떴어요.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TV 보러 갔죠. 나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해 보였죠?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벤치 위에 손이 보였어요. 빨간 스카프가 눈에 아른거렸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MRI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혼자 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아픈 사람들이었죠.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실 씨,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났어요. 나보다 몇 살 어린 것 같았습니다. 마른 몸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10분 후에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힘드시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 말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무릎이세요? 네. 저도 그래요. 허리가 안 좋아요. 어머니 간병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죠.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어났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약간 손상됐네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물리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은실이라는 여자가 아직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말은 없었지만 같이 걷게 됐죠.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갔습니다. 혼자 사세요? 은실이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있어요. 그렇구나. 은실 씨는요? 저는 혼자 살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혼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외롭다거나 슬프다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였죠.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버스가 왔습니다. 은실이 먼저 탔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들었어요. 버스가 떠났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을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전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피자, 광고, 그리고 한 장의 팸플릿이요. 제주 올레길 도보 순례 프로그램.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바닷가를 걷는 사람들이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팸플릿을 놓았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5일 코스, 7일 코스 선택 가능. 숙소 제공, 1일 20km 이내. 만 50세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쓰는 란이 있었어요. 비상연락처 란도 있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썼어요. 생년월일을 썼습니다. 연락처를 썼죠. 비상연락처 란에서 멈췄습니다. 누구 번호를 써야 할까요? 남편 번호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칸을 비워뒀어요. 신청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어요. 내일 우체통에 넣으면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회피도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연습이요. 혼자 결정하는 연습이었죠. 30년 동안 뒤에서 따라만 걸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걸어보려 했어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였죠. 파란색이었습니다. 구름이 흰 솜처럼 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도 없었죠. 그냥 혼자 가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결지는 서귀포 버스터미널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주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수, 돌담, 푸른 바다가 보였죠. 터미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대부분 젊었습니다. 30대, 40대로 보였어요. 배낭을 맨 사람들이었죠.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일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가방도 제일 작았어요. 작은 크로스백 하나였죠. 갈아입을 옷 한 벌, 세면도구,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그램 진행하는 김민수입니다.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오늘부터 5일 동안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은 10km 정도 걸을 예정이에요. 천천히 가니까 걱정 마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10km를 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출발했습니다. 바닷가 길이었어요.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죠. 짠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경치를 보면서 걸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도 당겼어요. 숨이 찼죠. 앞서 가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랐어요. 말하면서 걷고 웃으면서 걸었죠. 나는 뒤처졌습니다. 혼자 걷게 됐어요. 진행자가 뒤돌아봤습니다. 나를 기다려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갔어요.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2인실이었죠. 룸메이트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본 풍경 얘기, 힘들었던 순간 얘기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컸죠.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편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룸메이트가 깼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천천히 풀렸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 때였어요. 남편이 여행 가자고 했었죠. 유럽 배낭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프셨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번엔 어렵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으시고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바빠지고 나도 바빠졌어요. 시간이 흘렀죠. 여행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나는 어디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과 시장과 병원만 오갔죠. 아침이 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었죠. 오늘은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보였나 봤습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둘째 날 걷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름길이었어요. 경사가 있었죠. 숨이 더 찼습니다. 다리도 더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사진 속의 여자 생각도 났죠. 빨간 스카프가 떠올랐습니다. 화가 났어야 했습니다. 슬퍼야 했어요. 하지만 걸으면서는 그런 감정들이 약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땀이 흘렀죠. 발이 아팠습니다.
그 감각들이 더 선명했어요. 점심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늘에 앉았어요. 김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어요. 힘드시죠? 돌아봤습니다. 은실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은실 씨?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신청했어요. 이 프로그램. 우연이었습니다.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은실이 웃었습니다. 혼자 걷는 연습하러 왔어요. 내가 했던 생각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럼 같이 걸어요. 힘들 때. 은실이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후에는 은실과 함께 걸었습니다. 많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걸었죠. 가끔 멈춰서 풍경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구름이 지나갔죠. 예쁘네요. 은실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예뻐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도착했어요. 어제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넷째 날도 걸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숨도 덜 찼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해봤을 뿐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를 끝내면 완주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늦었지만 끝나진 않았네요. 은실이 말했습니다. 나를 보면서 웃었어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늦었지만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랬습니다. 나는 늦었어요. 하지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었어요. 아직 시작할 수 있었죠. 아직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완주 지점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지막 100m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진행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맞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서를 받았습니다. 완주 증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은실이 옆에 있었습니다. 나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나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완주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증서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서를 들고 섰습니다. 카메라를 봤어요. 웃었죠. 하나, 둘, 셋.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이 찍혔어요. 진행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 내가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싶었어요. 햇볕에 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있었어요. 땀이 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실이 다가왔습니다. 어깨동무를 했어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웃었어요. 증서를 함께 들었죠. 수고하셨어요. 은실이 말했습니다. 나도 대답했어요. 은실 씨도요. 또 만나요, 언젠가. 네, 꼭요.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은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실도 내 등을 두드렸어요.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랗고 넓었어요. 5일 동안 저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땀을 흘렸어요. 다리가 아팠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어요. 제주가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향했죠. 2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퇴근 시간이었죠.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요. 5일 전과 달랐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었을까요? 눈빛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분명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다녀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네. 여행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남편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누구랑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큰 거울이었어요. 전신이 다 보이는 거울이었죠. 내 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봤습니다. 햇볕에 탄 팔이 보였어요. 근육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종아리도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5일 전의 나요. 구부정한 어깨, 피곤한 눈빛, 힘없는 걸음걸이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 해봤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10km도 걸었어요. 5일 동안 매일 걸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주했어요. 증서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어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 걸어둘까요? 거실에 걸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조용히 넣었습니다. 남편이 알 필요는 없었어요. 이건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5일 전 모습 그대로였죠. 팔을 썰었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움직임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밥을 했습니다. 반찬을 꺼냈죠. 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진지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왔습니다. 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죠.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 갔다 왔어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주? 네, 친구들이랑 걷기 여행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그냥 걷기 여행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랬어? 힘들었겠네. 아니요, 좋았어요. 그래.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TV를 봤습니다.
나도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밥이었습니다. 똑같은 반찬이었어요. 하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아니,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의무처럼 먹었습니다. 먹어야 하니까 먹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먹었어요. 내가 만들어서 먹었죠.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어요. 부엌을 정리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주에서 봤던 석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해였어요. 빨갛고 크고 아름다웠죠. 은실과 함께 봤습니다. 말없이 서서 봤어요. 예쁘다. 그때 은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예뻐요. 그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바람이 불었던 것도요. 파도 소리가 들렸던 것도요. 은실의 웃는 얼굴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일 동안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함께 걸었어요.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을까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남편의 그림자였습니다. 배경이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함께라는 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것도 아니었죠. 서로를 보는 거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나도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함께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욕실 거울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 봤습니다. 물기 묻은 얼굴이 보였어요. 웃어봤습니다. 거울 속 내가 웃었어요. 주름이 보였습니다.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나였어요. 61살의 나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모레는요? 다음 주는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걸요. 혼자 설 수 있다는 걸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걸요. 5일이 나를 바꿔놨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거짓말들이요. 이상한 패턴들이요.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9시에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걷기 동호회.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답이었어요. 몇 시에 와요? 점심때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창가로 갔어요.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골목 끝에서 사라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낸 새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시간을 적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을 적었어요. 화요일 오전 9시 10분 외출.
걷기 동호회. 점심때 귀가 예정. 쓰고 나니 차분해졌습니다.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확인하는 거였죠. 그냥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12시였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가 됐어요. 2시가 됐죠. 남편은 없었습니다. 5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씻으러 갔어요.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오후 5시 20분 귀가. 점심때 온다고 했으나 6시간 늦음.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나갔어요. 수요일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나갔어요. 저녁 6시예요. 어디 가세요? 걷기 동호회 저녁 모임. 몇 시에 와요? 9시쯤. 노트에 적었습니다. 6시 15분 외출이라고요. 9시 귀가 예정이라고요. 10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안 뿌렸는데 말이에요. 적었습니다. 모든 걸 적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채워졌어요. 화요일 패턴, 목요일 패턴, 토요일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같았어요. 외출 시간, 거짓말, 늦은 귀가가 반복됐죠.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필요했습니다. 은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주에서 번호를 교환했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실 씨, 저예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을 꺼내야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언제요? 내일 어때요? 좋아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은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은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실 말고는 없었어요. 말할 사람이요. 남편이요. 네. 남편이 거짓말을 해요. 계속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진 전 얘기를 했어요. 회색 재킷, 빨간 스카프, 벤치 위에 손을 말했죠. 반복되는 외출, 늦은 귀가, 향수 냄새도 말했습니다. 은실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화나지도 않았죠.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확실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은실이 말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주에서 걷기 프로그램 할 때요.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도 같은 동호회가 있대요. 네. 걷기 동호회요. 매주 모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걷더라고요. 산도 가고 강변도 가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걷기 동호회가 있다고요. 그럼 남편이 간 곳은요? 혹시 그 동호회 이름 알아요? 잠깐만요. 은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화면을 보여줬죠. 여기요. 서울 걷기 사랑 모임이래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강변을 걷고 있었죠. 모두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남편은 등산복이 없었습니다. 배낭도 없었어요. 나갈 때 간편한 옷차림이었죠. 고마워요. 은실한테 말했습니다. 은실이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또 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으니까요. 노트를 폭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실제 걷기 동호회 존재 확인. 남편의 옷차림과 불일치. 문화센터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6번째 사진이요.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요.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전시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물어봤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걷기 동호회 사진전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주소 적어드릴게요. 종이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0장의 사진이요. 하나하나 봤어요. 6번째 사진을 찾았습니다. 확대했습니다. 크게 봤어요. 남자의 뒷모습, 여자의 옆얼굴, 벤치 위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검은색 시계였죠. 남편 시계였습니다. 작년 생일에 내가 선물한 거였어요.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로 저장했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위치도 적었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어요. 날짜별 외출 기록, 거짓말 내용, 실제 동호회 정보, 사진 증거를요. 다 쓰고 나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시원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온 건 정리였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온 건 사실이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전에서 봤을 때부터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향수 냄새 맡았을 때요. 휴대폰 위치가 바뀌었을 때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익숙한 게 편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주를 다녀온 후 달라졌어요. 나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요. 두렵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었습니다. 예쁜 저녁이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깊숙이 넣었죠. 증서 옆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분했습니다. 고요했어요. 알았으니 됐습니다. 확인했으니 괜찮았어요. 이제 선택하면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됐죠. 나한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어요. 기다리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는 법도 알게 될 거예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파를 썰었습니다. 찌개를 끓였죠. 밥을 했어요.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 달랐어요. 같은 칼질, 같은 냄비, 같은 밥솥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27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였어요. 예전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책임 때문에 깬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깬 거였어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밝아올 거였어요. 냉장고 옆 달력을 봤습니다.
남편의 은퇴 카운트다운 달력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40일 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 그 문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로요. 나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우리만의 시간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는 배경이었고 남편은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한테도 다른 주인공이 생긴 거였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퍼졌어요. 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쓰고 따뜻했어요. 천천히 마셨죠. 7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수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거실로 나왔죠. 일찍 일어났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얘기 좀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나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얘기요. 식탁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차분했어요.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응? 여행 가려고 했잖아. 우리 얘기했었잖아. 저는 안 갈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왜?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당신 혼자 계획 세우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나 알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알아? 걷기 동호회요. 거짓말이었죠. 무슨 사진도 봤어요. 문화센터에서요. 회색 재킷 입으신 거 당신이었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1년쯤. 그렇구나.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였어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솔직함이요.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사랑해?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모르겠어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요. 남편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근데 당신 은퇴 여행은 혼자 가세요. 저는 제 길 갈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가방을 챙겼죠.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물었어요. 걸으러요. 혼자? 네, 혼자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산책로로 향했어요. 제주에서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길이요. 오름길이요. 은실과 함께 걸었던 길이요. 산책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보였어요.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죠. 조깅하는 사람, 걷는 사람, 스트레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팔을 뻗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였어요. 배경으로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내가 있었어요. 땀이 조금 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화장도 안 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날짜가 자동으로 찍혔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은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혼자 걸었어요. 사진 보내요.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어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예쁘다. 잘했어요. 다음엔 같이 걸어요. 네, 꼭이요.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3km쯤 됐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숨도 안 찼어요. 제주에서 걸었던 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죠. 아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한테도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만드는 시간이요. 남편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씻으러 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1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어요. 흰머리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나였어요. 걸을 수 있는 나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나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계란을 삶았어요. 커피를 내렸죠.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 것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맛을 느끼며 먹었어요. 예전처럼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무엇을 할까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은실한테 전화할까요? 산책을 더 할까요?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쉴까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찍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산책로 배경, 헝클어진 머리,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습니다. 30년 동안 배경이었던 사람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인공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맞아요. 61살은 늦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었어요. 아직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혼하자고 할까요?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자고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의 선택은 남편 몫이었어요. 나는 내 선택을 할 거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높았어요. 구름이 하얗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떠났습니다. 배경이었던 나, 참기만 하던 나, 묻지 못했던 나는 제주 바닷길 어딘가에 두고 왔어요. 이번에는 나를 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진짜 나를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걸을 겁니다. 혼자서도 함께여도 어떤 길이든 걸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